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920년대, 30년대로 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독립군의 활동이 시작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 첫 번째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순서. 그래서 제가 교재도 순서대로 그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재 진행되는 게 실제 사건의 순서예요. 됐죠? 그래서 순서 일단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냐면 지금 요 단원이 무장 독립 전쟁이잖아. 그쵸? 그래서 독립군이 실제로 일제와 전쟁을 해서 이긴 승리. 그 독립군 부대가 중요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거기에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독립군의, 편성과 활약. 됐죠? 자, 편성했으니까 독립군이 3.1운동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편성됐으니까 그 다음에 활약을 해야 되죠? 그러면 활약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일본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산리 전투. 됐죠? 자, 그래서 봉오동 청산리에서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대승을 거둘 거야.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첫 번째 스테이지야.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첫 번째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대승을 했다는 거, 승리했다는 건 일본 입장에서는 뭐야? 진 거죠. 그런데 일본 놈들이 가만히 안 있어. 그래서 일본인 한 명을 죽이면 니네들이 어떤 핏값을 치르는지를 보여주겠다야. 자, 그래서 독립군에 대한 그리고 한인촌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전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승리 이후에 안타깝게도 독립군의 실현이에요. 실현. 됐죠? 자, 독립군의 실현. 자, 그래서 이 독립군의 실현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간도 참변. 됐죠? 그래서 1920년 10월부터 해서 대략 한 3개월 가까이를 그러니까 간도 쪽에 있는 한인촌에 와서 얘네들이 정말 대학살을 해요. 그래서 조선인들 한 명을 죽일 때도 절대 정상적인 방법으로 죽이지 않아.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펄펄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채로 눈알을 뽑고 살아있는 채로 갈비뼈를 발라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아비를 죽여서 지어미에게 보이고 손자를 죽여서 할아비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우를 죽여서 형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일본인이라는 그 일자만 들어도 정말 오금이 저리도록 사시나무 떨듯이 떨도록 만들어주겠다. 일본 군인 한 명이 죽으면 니네들이 그 핏값을 어떻게 치르는지를 보여주겠다는 한인촌에 대한 대학살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되자 이들이 여기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소련 영지로 이동을 합니다. 됐죠? 소련 영지로 이동을 해. 그래서 이 시베리아 내전에 참여했다가 결국은 소련한테 다시 한번 버림을 받아요. 자, 요걸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 자유시 참변. 그러니까 자유시는 당시에 조선의 독립군들이 넘어갔던 알렉시에프스크를 우리가 그냥 자유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번째 또 한 번의 시련을 당하는데 얘가 뭐다? 자유시 참변, 자유시 참변. 됐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선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주로 다시 복귀해요. 자, 만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그 러시아 영지로 그러니까 잠깐 피난을 갔다가 온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독립군의 재편성이에요. 독립군의 재편성. 됐죠? 자, 독립군이 재편성되는데 요 재편성되는 게 뭐냐면 3부의 형성이야. 그래서 3개로 자리를 잡습니다. 각각의 자치정부적 성격을 갖는데 그 3개가 뭐냐면 그 3부가 뭐냐면 자, 참의부 그리고 정의부 그리고 신민부예요. 신민부. 됐죠? 그래서 자 이렇게 3개 하나 둘 셋 하면 참정신 참정신 참정신. 됐죠? 자, 그래서 우리의 독립을 향한 참정신 참정신 참정신. 그래서 3부의 형성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됩니다. 됐죠?
계속. 자, 그리고 나면 사라졌던 독립군, 조선 독립군 놈들이 다시 나타났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에 자, 경무국장이 나서게 돼요. 그래서 또 한 번의 독립군의 시련이 닥치는데 이번에 독립군의 시련은 미스야 협정이에요. 미스야 협정. 1925년 미스야 협정. 됐죠? 그래서 당시에 일본 경무국장이었던 미스야가 만주에 있는 군벌, 그러니까 짱제린, 그러니까 장장린과 비밀협정을 맺은 거야. 그래서 니네 그 만주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불온한 조선인들을 잡아오잖아? 그러면 살아있든 죽어있든 내가 그걸 현찰로 사겠다는 거야. 이게 미스야 협정이에요. 되죠? 자, 그래서 이로 인한 또 한 번의 독립군들은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됐죠? 네. 왜냐면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인을 만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군을 만날 때는 국내 진공작전. 그러니까 실제로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그러니까 조선 땅으로 들어갔을 때 사실은 이제 격전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러나 만주 지역에는 만주 군경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들한테 잡혀서 일본한테 그냥 넘겨지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1920년대를 원래 이렇게 연표 정리하고 20년대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할 때 원래 기준이 25년입니다. 됐죠? 여기 기준점 하나 세우면 국외에서는 미스야 협정.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치안유지법이에요. 됐죠? 그래서 20년대를 국내, 국외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딱 정리할 때, 자, 국내에서는 뭐다? 치안유지법. 국외에서는 뭐다? 미스야 협정. 됐죠? 그리고 위아래로 원래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 이런 또 하나의 이런 큰 또 한 번의 시련이 있었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바로 우리의, 그러니까, 민족적 역량을 다시 통합하자라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 이거 비슷하지?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보면 치안유법 이후에 우리가 앞에서 배우고 갔잖아요. 국내 유일당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신간의 탄생으로 갔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우리의 흩어져 있는 독립군 세력들을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독립군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돼.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실제로 만주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정신 그래서 세 개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삼부의 통합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삼부의 통합.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자, 독립군 통합. 그래서 삼부 참정신을 하나로 통합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결론은 하나로 통합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북만주의 혁신의회. 자, 혁신의회랑 그 다음에 남만주의 국민부. 됐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두 개로 통합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1, 2, 3, 4, 5 이게 1920년대예요. 1920년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1930년대는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1930년대 이제 뭐가 이슈가 되냐면 이제 일본이 그 조선의 공격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대륙에 대한 침략을 시작하잖아. 그래서 진짜 여기 1번부터 지금 5번까지가 192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1920년대 사항은 여러분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독립군의 편성과 활약, 시련, 그리고 독립군의 통합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1930년대 상황은 뭐냐면 30년대 상황은 한중 연합작전이에요. 한중 연합작전.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랑 입장이 똑같아진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만 공격을 당했지? 그런데 중국도 공격을 당했어. 그래서 우리랑 입장이 똑같아졌다. 그래서 일본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다? 한중 연합작전. 한중 연합작전. 됐죠? 자, 근데 한중 연합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931년 만주에서 한조예요. 됐죠? 1931년 만주에서 한조.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고 나면 이제 자, 전장의 핵심이 이제 만주에서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중국 본토에서 똑같습니다. 한조. 됐죠? 한조. 그래서 실제로는 그 한중연합작전이 만주에서 한조.
자, 그 다음 중국 본토에서 한조. 그래서 한조 이렇게 두 번 하시면 돼요. 되죠?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만주에서 한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국 독립군. 됐죠? 한국 독립군. 자, 그리고 여기에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지청천이에요. 됐죠? 총사령관 지청천.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그 다음 만주에서 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조선혁명군. 조선혁명군. 됐죠? 자, 그 다음 조선혁명군은 지휘관이 누구냐면 양세봉이에요. 양세봉. 됐죠? 양세봉.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거의 김일성급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조선혁명의 영웅이라고 보는 통조림 장군 양세봉.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중국 본토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1934년이 34년 정도가 되면 거의 만주가 이제 중국 땅이 돼요. 저기 만주가 거의 일본 땅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독립군들도 대부분 다 중국 본토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이라면 이번에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이번에 중국 본토에서 또 한 번의 한중연합작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됐죠? 조선의용대. 자, 여기는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이에요. 김원봉. 약산 김원봉.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은 뭐냐면 한은 충칭정부 산하에 한국, 이거 우리 충칭정부 할 때 했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했던 한국 광복군. 됐죠? 한국 광복군. 자, 그리고 한국 광복군은 지휘관이 누구냐면 지청천이에요. 지청천. 됐죠? 이렇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4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930년대가 복잡한 것 같은데 시험에 나오는 건 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만주사변 이후에 한조. 자, 그럼 두 번째. 자,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 본토에서 다시 한조. 그래서 한조에서 내부대. 시험에는 내부대가 나와요. 자, 그런데 오답요원으로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어.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조선의용대 일부 부대가 떨어져 나가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돼요. 화북지대. 자,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들이 완전히 독립을 해요. 1942년에 김원봉이 요그룹을 데리고 충칭정부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아예 그냥 독립부대가 되면서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조선의용 아까 대였죠? 이번에는 군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 게 여러분들이 요 단원을 되게 힘들어하는 거거든. 됐죠? 그래서 조선의용 군, 조선의용 군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조선의용 군으로 바꾸고요. 자, 여기 지휘관이 누구냐면 이번에는 김두봉이에요. 김두봉.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아까 조선의용대는 김원봉. 이번에 조선의용 군으로 이름 바뀌었죠? 자, 여기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김두봉.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30년대가 막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 시험에 나오는 건 어차피 여기서 나옵니다. 잘 봅니다. 자,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에서 한조,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자, 다시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중본토에서 뭐라고요? 한국광복군, 조선의용 대.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조선의용대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왔는데 뭐라고요? 조선의용 군. 되죠? 요건 이제 오답요원으로만 나올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지휘관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청천. 다시 질문. 여러분, 이 지청천일까요? 이게 같은 사람일까? 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청천이, 여러분 친구 중에 청천이 있어요? 여러분 청천이 이름 엄청 멋있잖아. 푸른 하늘. 그죠? 그런데 사실은 내 아들한테 지어주기에는 부담스러운 이름이야. 근데 제 친구는 청천이가 한 명 있긴 해요. 최청천이라고 그 수학선생, 수학교사가 한 명 있긴 한데 근데 학교 다닐 때 막 놀리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야야 넌 그러면 안 되지. 야야야 너 푸른 하늘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쓰레기 버리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그랬거든. 예, 흔하지 않은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씨가 또 흔하지 않은 이름이야.
흔하지 않은 성씨죠. 그래서 둘이 만났잖아. 그쵸? 당연히 같은 사람입니다. 됐죠? 그래서 1930년대 지휘관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이제 지휘관 이름도 아셔야 되거든요. 지휘관이 이렇게 되는 거 해볼게요. 지청천과 원봉, 투봉, 쓰리봉이야. 됐죠? 그래서 만조에서 한조, 중본토에서 한조. 지휘관은 뭐라고요? 지청천, 지청천. 그래서 지청천과 원봉, 투봉, 쓰리봉이야. 그런데 쓰리봉이 제일 먼저 나와. 쓰리봉. 됐죠? 그래서 싹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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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쓰리. 그래서 쓰리봉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원봉은 투봉이랑 이어져 있어. 됐죠? 그래서 원봉이 오리지널 원, 오리지널 원. 그래서, 자, 이게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조선의용대 아류가 투봉은 원봉의 아류야. 됐죠? 그래서 원봉, 투봉, 원봉, 투봉.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요게 시험에 나와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1회독을 한 거야. 자, 칠판에 간단하게 판서를 해봤는데, 자, 지금까지 1920년대, 30년대 한번 싹 정리해볼게요. 자, 1920년대 일단 스토리 라인은 이거야. 자, 독립군이 편성되고 독립군이 하락하는 거야. 싸워서 이기는 거야. 됐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봉오동 전투. 됐죠? 자, 봉오동 전투. 그러면 누굴 기억하셔야 되냐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자, 두 번째. 자, 청산리 전투. 자, 그러면 자, 첫 번째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었잖아요. 대한독립군.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 청산리 전투는 근데 이것도 연합작전이야. 대한독립군 외 나머지 부대, 자, 뭐 군무도독부군, 그 다음에 뭐 국민회군 이런 부대도 같이 합류합니다.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는 자, 이게 바로 백야 김자진이에요. 그래서 백야 김자진의 자, 북로 군정서 외. 근데 이것도 일본이 이게 대규모 병력이 이계사단이 완전 무장은 이계사단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는 실제로는 뭐 북로 군정서가 주력 부대이고 뭐 가장 큰 성과를 올리긴 하는데 진짜 독립군 부대 만주에 다 모인 거야. 됐죠? 그래서 독립군 항전사상 최대 승리 뭐라고요? 청산리 전투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 외.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독립군의 편성 활약. 자, 그리고 나면 독립군의 실현. 자, 일제가 보복한다 그랬죠? 간도참변. 그리고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북만주 밀산 반흥동에 모여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임시부대 만들었다가 어디로 넘어간다? 자, 소련이 당시에 시베리아 내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련을 믿고 소련이 도와주겠다고 했거든. 그 말 믿고 넘어갔다가 이용만 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받아. 이게 뭐라고요? 자유시참변. 자, 그리고 나면 만주로 귀환해서 독립군의 재편성.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참정신. 근데 왜 밑에서부터 위로 그랬냐면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이게 지도로 위치를 그리잖아? 그럼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북쪽 국경선을 제가 그냥 대충 그리면 여기가 백두산이라고 치고 됐죠? 이게 북간도, 서간도, 남만주 뭐 이런 얘기했죠. 옆으로 빠져서 연해주 뭐 이런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바로 압록강이 뭐냐면 참의부예요. 육군주반 참의부. 그 다음에 위쪽이 뭐냐면 정의부예요. 그 다음에 그 가장 북만주 소련과 국경지대 접경지대 신카이오 쪽. 자, 여기가 뭐냐면 신민부예요.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지도상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자, 위치는 아래서부터 위로 참정신 이게 3부의 형성이야. 근데 이 3부가 그러니까 연도는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말로 해볼게요. 외우기도 좋아. 그래서 밑으로 위로 뭐라고요? 참정신. 그래서 자, 3부잖아. 그래서 23, 24, 그 다음에 신민부가 만들어지는 게 25야. 그래서 25년에 3부가 완성돼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딱 만들어진 건 아니고 23, 24, 25. 밑에부터 위로 뭐라고요? 참정신. 근데 딱 어디만 빼면 되냐면 원래 조선인들이 제일 많이 살았던 북간도 지역만 빼면 돼요. 됐죠? 여러분 북간도는 왜 빼는 거겠어? 왜 조선인들이 여기에다가 안 만들어? 여기가 바로 뭐 했던 지역이야? 간도참변. 됐죠? 그래서 간도 빼고 자 주변. 그래서 밑에부터 위로 뭐라고요? 참정신. 됐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위한 참정신.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됐죠? 이렇게 자, 3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25년에 3부가 25년에 만들어지니까 경묵장 미스야가 나서요. 이게 뭐라고요? 미스야 협정. 독립군의 또 한 번의 실현. 그리고 나면 자, 이제 3개로 지금 현재 각각이 자치정부적 성격을 갖고 나눠져 있는데 자, 요 3개를 하나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3부의 통합, 민족 율당운동의 결과 3부의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완전히 하나로 통합하는 데는 실패하고 북만주에 혁신 후에 남만주에 군민부 됐죠? 그래서 자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로 통합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20년대 끝났어요. 자 30년대 갈게요. 자 30년대 독립군 부대 중요합니다. 자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에서 한조 그래서 뭐라고요?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자, 그다음에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중pon토에서 뭐라고요?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됐죠? 그래서 한조.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지휘관은 뭐라고요? 지청천과 원봉, 두봉, 쓰리봉. 쓰리봉이 먼저 나오는 거야. 싹쓰리. 그래서 양세봉, 김원봉, 두봉 됐죠? 그래서 투봉은 원봉의 아류야. 여기까지 됐죠? 오리지널 원 됐죠? 그래서 조선용대가 중요해. 자 이렇게 해서 1920년대 30년대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얘기 말씀 다 드렸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교재에 가서 제가 빠르게 체크하면서 좀 마무리해 볼게요. 자 무장독립전쟁 첫 번째 1920년 봉오동 전투. 자 봉오동 전투는 국내 원래 독립군 부대들이 국내 진공작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실제로 여러분 이게 진공작전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hit and run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압록강, 두만강 이렇게 국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경 안으로 들어갔다가 일본인들을 공격하고 때리고 그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일본이 따라오다가 압록강을 넘고 두만강을 넘으면 이제 이게 중국 땅이잖아요, 만주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찰이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야. 일본 군경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삼둔자 전투라고 일본이 한번 제대로 당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누구 소행인가 봤더니 이게 홍범도의 소행이야. 그래서 홍범도에 대한독립군의 근거지였던 봉오동을 일본이 예외적으로 이 대규모 병력이 들어와가지고 전격전으로 갖다 때리고 얘네들도 빠지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걸 홍범도가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매복을 치고 기다린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군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거의 일본명 150명 정도가 전사해요. 이게 뭐 기록의 버전이 여러 가지긴 한데 150명 정도가 전사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이게 이제 일본의 본국에 알려지고 일본이 약간 충격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전까지 이제 일본이 조선의 독립군들을 되게 무시했던 게 예전에 의병 때도 보면 얘네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애들이거든. 왜냐면 막 그때 막 아직도 막 죽창 들고 나오고요. 막 낫 들고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신식무기를 무장했던 일본군들이 보면 진짜 얼마나 애들이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그냥 불을 향해 달려드는 그냥 불나방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이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군들이 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영화 혹시 여러분 봉오동 전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봉오동 전투에 보면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탁 덮여 있는 거를 탁 누구야 그 배우 주인공 이름 뭐죠? 탁 가면서 일본군들이 달려오는데 막 그 다연발총, 기관총을 막 난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근데 뭐 실제 뭐 영화처럼 뭐 그랬던 거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봉오동 전투에서 조선의 독립군들이 실제로 기관총으로 무장했다고요. 그래서 이 기관총 사격으로 실제로 이제 일본군들이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일본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그냥 찌질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었는데 얘네들이 완전히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것들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만주 지역에 대규모 병력 투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러면서 터지는 사건이 뭐냐면 청산리 전투예요.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바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스토리 라인만 기억하면 돼. 20년 6월이고요. 청산리 전투가 20년 10월이에요. 이게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국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일본 본국에서 그러니까 신식 무기로 완전 무장한 전투사단 2개의 사단이 만주로 투입이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 그 1개 사단이 원래 병력이 풀로 차면 대충 한 1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단이 완전히 풀로 딱딱딱 해가지고 다 차진 않는데 대략 그래서 완전 신식 무기로 무장했던 2개 사단. 그러니까 2만에서 대략 한 25,000 정도의 병력이 그러니까 만주로 투입이 되는 거야. 근데 잘 봐요. 여기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면 아까 이렇게 실제로 두만강이나 압록강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티격태격 이렇게 할 때까지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본국에서 아예 일본의 정규 병력이 넘어와서
이계 사단이 만주를 투입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잖아. 그럼 이거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봐. 만주는 사실 중국 땅 아니야. 그러면 이건 중국 입장에서는 뭐야? 그렇죠. 이거 중국에 대한 침략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만주에 그러니까 일본에 본격적인 전투 병력을 어떻게 보낼 거냐야.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게 처음에는 대사관을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해요. 우리가 조선의 독립군들, 니네 지금 만주에 있는 조선 독립군들이 한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우리 괴롭힌다.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토벌할 수 있게 해달라. 니네가 배후 세력이 아니라면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토벌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여러분 중국 정부가 뭐라 그랬겠어요? 뭐라 그랬겠냐고. 그래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다 잡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됐죠? 이게 실제로 그렇다고 군대를 끌고 그럼 중국 땅에 들어와? 그래서 중국이 바로 딱 거절한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주로 파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본이 하나의 사건을 조작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훈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산리 전투가 이루어질 때 그 배경에 뭐가 있다? 훈춘 사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이게 훈춘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훈춘이 당시에 봉우동 옆에 있는데 여기에 일본 대사관이 있어요. 일본 대사관. 됐죠? 일본의 당시에 대사관이 북한도 훈춘에 있었다고. 그런데 일본 애들이 만주에 중국 마적대를 산 거야. 돈으로 매수한 거야. 돈으로 매수를 해서 일본 대사관을 공격해요. 일본이 공격한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마적대를 사서 공격을 했지만 실제로 배후는 일본 아니야. 배후. 됐죠? 그래서 일본 공사관, 대사관, 그리고 일본 대사관 근처에 일본인 마을이 이렇게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일본인들을 공격해서 죽이게 만든 거야. 일본 대사관도 공격하고.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앞에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날도 국제관례상 대사관에 대한 공격은 전쟁 선포예요. 이건 선전포고야. 됐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일이 커졌잖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내가 자해를 한 거야. 우리 방이 지금 둘밖에 없었는데 내가 갑자기 칼 갖고 내 몸을 찌른 거죠. 그런 다음에 바깥에 뛰어넘어서 소리 지르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이 날 칼로 공격했다라고. 칼로 찔렀다고 경찰에게 신고하는 거야. 이랬죠. 근데 뭐 CCTV도 없고 이 사람이랑 나랑 둘밖에 없었어, 방에. 그러면 이 사람 난처해지잖아. 그렇잖아요? 나중에 자기의 결백을 어떻게 뭐 밝히든 간에 그건 나중 문제고 어쨌건 이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잖아. 이게 훈춘 사건이야. 그래서 이걸 명분으로 해서 만약에 이 정도까지 사안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협조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냐. 근데 아니라면 조선의 독립군의 배후는 니네 중국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뭐 일본이랑 중국이랑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만드는 거야.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좀 예외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정규 병력이 만주로 투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터지는 사건이 뭐예요? 청산리 전투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청산리 전투는 북로군정소 외에,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 독립군 부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범도의 뭐 대한독립군뿐만이 아니고요, 뭐 서로군정서, 국민회군, 군무도독부군, 하여튼 이 지역에 있는 독립군 부대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다 모여도 이 숫자가 안 돼요. 얘네들이 대략 2만에서 2만 5천의 병력이잖아.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이 당시에 타겟이었던 일단 북간도 쪽으로 이들이 소위 말해서 원래 얘네들이 그 남한대토벌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게 원래 토끼몰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끼몰이 해가지고 밀고 올라온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 왕청을 오려면 얘네들이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게 그러니까 청산리, 백운평, 청산리 계곡이라는 데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독립군 부대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진격해오는 일본 애들을 공격해서 큰 피해를 준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청산리 전투라 그러잖아. 근데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그 전투는 청산리 전투의 첫날 전투예요. 근데 청산리 전투는 실제로 6일간의 대혈전이야. 됐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청산리 전투의 주요 격전지를 불러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우리 쓰고만 갑시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외우라고 쓰는 거 아니야. 왜냐면 좀 이따 제가 문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사료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명들이 보이면 이런 격전지들이 보이면 아, 청산리 전투구나. 그렇게 그냥 떠오르시면 돼요.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백운평. 그리고 천수평. 그리고 고동화, 그리고
어랑촌, 그리고 완루구. 예를 들어 이런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지명 중에 2개 이상, 3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다? 청산리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6일간은 대혈전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독립군 항전사상 최대 승리를 거둬요. 근데 이게 일본인이 여기서 일본 정규군이 얼마나 죽었냐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록의 버전이 좀 많아요. 기록의 버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언론, 국내 언론, 그다음에 뭐 임시정부, 그다음에 일본 본토의 언론, 이게 사망자 숫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대략 1200명에서 그러니까 최소 1200명에서 그다음에 그 보도 자료에 보면 최대 3000명까지. 그래서 독립군 항전사상 최대 승리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리고 원래 이거 사실 정확하게 뭐 일본 군부대가 뭐 자랑이라고 이걸 축소 발표하면 축소 발표해야지 이걸 발표하겠습니까? 그래서 1200에서 이제 3000인데 그냥 저희들은 수업 시간의 편의상 3000으로 갈게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독립군 항전사상 최대 승리. 이게 뭐다? 성산리 전투야.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이제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간도참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번 시간에는 제가 전체적인 거 말씀드린 거랑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까지 요번 시간에 하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이루어지는 거랑 그 다음 우리 이제 의열투쟁까지 해야 되거든요. 자, 그 이야기는 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장독립전쟁편이 좀 내용이 방대해요. 그래서 자, 요번 강의는 여기서 하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자 청산리 전투 이후 간도참변부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